이베이랑 아마존이 소송도 했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베이가 경쟁사인 아마존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 유진상 기자님이 있었던데요. 아, 그래요? 아마존이 수년간 자기 내부 이메일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베이에서 판매하는 사람들 회유해가지고 우리한테 와 해서 이제 아마존에서 판매하도록 했다는 게 이제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대요. 근데 이게 나중에 입증이 불충분해서 2020년에 결국에는 아마존의 승리로 이렇게 소송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참 찾아봤어요. 이 영어 기사가 어떤 게 나오냐 보니까 아마존이 좀 그러긴 했더라고요. 아예 이제 이베이에서 그 판매자를 가로채기 위해서 팀 만들었대요. 팀을. 근데 아마존한테 어떻게 하면은 이제 뺏어올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지도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조직적으로 배워가지고 뭐 이메일이나 이런 것도 맞아요. 뭐 침입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했대요. 근데 법원에서 이제 그 중재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신 게 그런 건 인정이 되긴 한다. 근데 그렇게 해서 너네가 손해본 건 뭐냐? 손해는 인정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손해 입증 실패했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이베이가 졌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에 되게 동의하는 게 내가 만약에 배심원이면 얜 유죄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뺏어갔으니까. 뺏어간 게 명확히 보이니까. 그러니까 뭐 수수료도 감면해주고 막 이렇게 해서 파워셀러들만 싹 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베이 입장에서는 열받거든요. 뭐 그냥 판매자 입장에서는 뭐 여기서 파나 저기서 파나 똑같은 거지만 판매량이 떨어지면서 수익이 떨어졌다. 거기까지 인정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꼭 이 사람들 때문이냐라고 했을 때는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쵸. 네, 처음으로 업조 관련된 어떤 좀 전문가적인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 잡담만 했는데 그 이런 상담 많이 했었어요. 지금 어떤 회사에서 특히 직원분들이 거래처 협력업체 있잖아요. 협력업체를 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야. 이럴 때 너무너무 화가 나잖아. 법적으로 이게 어떤 뭐 죄가 된다거나 그런 게 실질적으로 지금 마땅하게 딱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건다면은 배임을 걸어야 되는데 결론만 말하자면은 딱 명확하게 들어가는 게 없고 그나마 이제 할 만한 게 영업비밀 침해, 경업금지 특약 요걸로 해서 이제 민사소송을 거는 거 요거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로는 사실 약간 성에 안 차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걱정하시는 사업주 분들이시라면은 요걸 미리미리 많이 대비를 해 두시라. 그 예전에 제가 테슬라 할 때 했었어요. 그 영업 비밀로 분류가 되려면 영업 비밀로 이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거래처 내역에 대해서 이제 영업 비밀로서 평소에 관리하고 있으셔야 되고 접근 권한도 별도로 설정을 해야 돼요. 1급 비밀, 2급 비밀, 뭐 이제 대외비 이렇게 나누는 게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럼 이걸 들고 나갔을 때 이게 영업 비밀이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두시는 게 중요하고 직원이나 임원 이제 채용하실 때 경업금지 약정을 쓰잖아요. 경업금지 약정도 잘 해야 돼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이 너무 길면 이게 일부 기간에 대해서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1년 정도로 제한하시고 1년을 경업금지 약정을 통해서 이제 설립하지 못하게 하면 그에 대해서 위자료를 일부 지급하시는 게 안전하고 또 나머지 하나는 위약금이 문제가 되죠. 그럴 땐 위약금 약정을 해두는 거죠. 이렇게 대비를 미리 해놔야 돼요. 이렇게 대비해 놓으면은 좀 나쁜 직원이 뭐 떼갖고 나가면은 바로 그러니까 경업금지 약정 처벌할 수 있는 위반이야. 거죠. 아마존에서 BTS 잡지가 또 무단 판매됐다라는 얘기가 또 있네요. 아마존에서 판매가 되긴 했는데 아마존이랑 사실 무관한 거고요. 무관한 거예요? 예, 한국 법원에서 이제 재판이 나왔는데 BTS의 카피 무단 복제품을 만든 어떤 제작업체가 그 빅히트에 걸려가지고 아유 잘못했다 이제 안 만들겠다 이렇게 했대요. 빅히트에서 보니까 그게 똑같은 제품이 아마존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유통이 되고 있어요. 유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 제작업체를 상대로 이제 너네 안 하기로 했는데 왜 했냐? 그러면은 판결을 위반했으니까 돈 내놔라 이렇게 했는데 법원에서는 야, 그게 안 만든다고 했지 얘네가 유통했다라는 증거가 어딨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하긴 뭐 예전에 판매한 거를 이미 판매를 했을 수도 있고 제3자에 의해서 될 수도 있겠죠. 됐을 수도 있고. 만약에 권 변호사님이 만든 걸 제가 일단 네, 그 전에 사왔다가 네. 쟁여놨다가 판매자는 다를 수 외국에 있으니까. 판매하는 걸 수도 있고 네. 판결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아니 그렇게 하면 이거 뭐 어떻게 입증합니까? 근데 그러면 자기가 업체에서는- 판매한 거를 다 회수해야 된다는 건데 이제 입증해야죠. 자기네들이 다 그런 걸 회수했고 나는 뭐 조치를 다 취했다라고. 그건 우리 민사소송 기본 원칙에 반하는 것 같은데 저는 처분권주의. 이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정의회사도구나. 방향을 그렇죠. 변호사가 아니라 정의회사도. 네. 론스타가 우리나라에 세금을 거의 안 내고 도망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그 고정 사업장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지. 예, 네. 법인세를 내려면은 우리나라에 고정 사업장이 있고 그 고정 사업장에서 수익이 발생해야지만 법인세를 내요. 아마존은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어요. 네. 고정 사업장이 없다. 고정 사업장은 외국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돈 안 내? 이렇게 갔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마존이 아무 말 안 하고 냈대요, 돈을. 법인세 1,500억을 추징했는데 그렇죠. 네. 제 생각에는 그냥 좀 조심하는 것 같아요. 아마존도 사실 지금 이제 심상치 않음을 느낀 거죠. 그런 법률이 이제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디지털세 이런 걸로 예, 예. 따로 도입을 하면 모르겠는데 네.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조약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조약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거는 물릴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이런 불평등이 없었죠. 빅테크 기업이 큰 수익을 거두는데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몇십 년 전에는. 네. 근데 지금 그런 게 계속 생기고 야 이거 문제인데? 라고 계속 느끼니까 해석의 차원에서 지금 폰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법원에서도 아마 이걸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유럽에서도 디지털세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도 이걸 계속 싸우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타협을 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마 그러지 못하겠지만 EU 쪽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걸어버리면은 진짜 이제 심각한 타격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좀 숙이고 들어온 게 아닌가. 아마존이 일단 그 전 세계적인 디지털세랑 뭐 지금 구글세 논의랑 이런 것 때문에 좀 눈치를 봐서 일단 먼저 엎드려서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네네. 그리고 이게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게 가면은 이제 구글도 그렇고 지금 세금 범위세 안 내고 있는 유한 회사들도 어쨌든간 좀 눈치를 보고서 어느 정도 낼 것 같은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일단 내놓고 뒤에 가서 미국하고 따로 이제 자기네 정부하고 또 얘기를 하는 거죠. WHO나 등에 업고 이제 우리 애들 건드렸냐 이러면서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그러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위축돼 버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원래 내야 돼요. 왜냐면은 세금은 원래 무조건 내야 돼. 그렇죠. 네, 내는 게 맞는 건데. 고지서가 나오면 내고 그 다음에 다퉈야 되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 다 너무 상반된 얘기여가지고. 지금 미국 입장에서 사실 기분 나쁘죠. 뭐지? 이거 우리나라 회사인데 왜? 특히 우리는 뭐 이제 좀 조용히 있는 편이니까 괜찮은데 EU 쪽에서는 디지털세 논의되면서 미국에서 되게 크게 반발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럽에다 세금을 내고 미국에 또 내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중복과세니까. 그렇죠. 자기네 이제 세금이 줄어드니까 미국은 당연히 반발하겠죠. 네, 맞아요. 전혀 다른 각도인데 네. 아마존이 뭐 SK 11번가랑 네. 같이 제휴해서 사업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국내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 약간 좀 국내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세금 문제를 너무 크게 이슈화시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또 1시간 넘게 또 떠들었네요. 열심히. 네. 오늘 아주 유익했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이 자리에서 네. 또 뵙는 걸로 하고요. 예. 그러면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